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김건희의 7시간 총 40분간의 녹음 파일 중 일부분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녹음 파일 역시도 편집된 음성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가 또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해당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좀 의미 있게 다뤄진 여러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 중에서 이 김건희가 이야기하는 밀월 여행이 아니었다, 패키지 여행이었을 뿐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핵심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라더니만 대사관 접대까지 받았다라는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검사랑 체코 놀러 간 거 있잖아. 그거 그때 사진을 제보 받았나 봐, 얘들이. 사진을 받았다고? 입수하면 어때? 상관없는데? 그래. 그거 우리 다 저기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예. 오히려 더 좋지. 사람들 다 같이 찍은 건데? 아, 그래요? 그리고 사모님 다 아는데 사모님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예. 사모님이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아, 그랬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오히려 사진 내보면 더 좋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다 무슨 밀월 여행 셋이 같이 간 줄 알아. 아니야, 그거 다 저기 뭐 패키지 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사모님이 그때 애들 무슨 학교 그것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갔거든?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40분간의 통화 내용 중에 양재택 전 검사와의 밀월 여행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이야기죠. 일단은 이들의 밀월 여행에 대한 논란, 제가 어제도 두 가지에 지적할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사라진 김건희와 양재택 전 검사의 출입국 기록과 관련된 그 출입국 기록이 삭제된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양재택 전 검사와 지난 시사기획창에서의 인터뷰 내용과 전혀 다른 김건희의 주장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양재택 전 검사의 인터뷰의 경우에는 양재택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이슨이라는 인물이 김건희랑 잘해보기 위해서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데 모친 최은순이 반대를 하니까, 할 것 같으니까 좀 같이 가달라 라는 요청을 받아서 같이 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는 녹음 파일에서 들으셨겠지만 패키지 여행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간 것이다, 양재택 전 검사의 부인도 가려다가 일이 생겨서 못 간 것뿐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출입국 기록이 삭제된 부분이었죠. 이에 대해서 구영식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TBS 신장식의 신장기업에 출연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게 패키지 여행일 수가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관련된 인터뷰 내용 전문을 좀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함께 보시죠.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 중에 하나가 현직 검사와의 동거설, 그리고 어머니의 송사나 사건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지 않냐. 그리고 체코에 같이 여행을 갔던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좀 불순한 관계, 특수한 관계를 이어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였어요. 이게 체코에 여행을 갔던 건, 요게. 그러면서 구영식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중요한 게 이제 김건희 씨의 반론은 패키지 여행이다, 여행사에서 짠 여행으로 간 거지 이게 무슨 특별한 밀월 여행이 아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세 사람이 2004년에 출국을 했을 때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김건희, 양재택 전 검사 2004년 7월 8일에 이제 출국을 해요. 최은순의 출입국 기록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김건희와 양재택 전 검사에 대한 출입국 기록만 사라져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들이 대사관에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접대를 받았다. 대사관에서 이들을 접대를 했는데 과연 패키지 여행자들이 그런 접대를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사관이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고 패키지 여행 중인 사람이 대사관에 방문해서 따로 접대를 받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어레인지를 했느냐? 그건 최은순 아니면 김건희 아니겠냐?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2004년 7월달 그 양재택 전 검사가 당시 진주지청장, 나름대로 간부급 검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대사관 접대 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건희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요, 옛날 패키지 여행에는 대사관 접대 코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게다가 3명이서 함께 여행을 간다고 패키지 여행이라고는 안 하죠. 자, 어제 영상으로 제가 정리를 한 차례 드렸기 때문에 좀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사건의 배경은 이래요.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과 오랜 기간 동안 통사를 해왔던 정대택 선생님이 이들과 법정 다툼 과정에서 저기 지금 그 당시에 그 고위직 검사였던 양재택 그 당시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금 김건희가 맺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자신이 징역을 살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최은순 측에서 곧바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제 재판이
열렸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재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대택 씨의 주장이 바로 2004년 7월경의 그 여행이었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무녀와 양재택 당시 검사 이 세 사람이 함께 체코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이걸 재판부가 검증 차원에서 뭐랍니까? 서울 출입국관리소 니들 가지고 있는 기록 내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제 정대택 씨의 요청에 따라서 언제까지의 기간이었냐? 2014년 그 전후로 해서 총 10년치의 기록을 요청을 해요. 2014년까지 총 10년.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돌아왔던 서울 출입국관리소의 답변은 뭐였냐면 최은순의 기록 확인된다. 근데 김건희하고 양재택 기록은 없는데요? 라는 답변이었어요. 게다가 요청과는 다르게 2014년 그 전후로 10년치를 달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2004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록만 주죠. 심지어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을 풀네임으로 조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김명신이라고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재택은 양재택 검색하고 최은순은 최은순 검색을 하는데 김명신만 명신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래서 조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놨죠. 그리고 하다못해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도 검색이 안 되면 김명신과 이미 재판부에서 보충기재를 다 줬단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를 줬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같이 검색을 하면 다 확인이 가능한 건데 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답변에 그 정대택 씨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니 그래 체코를 갔던 그 방문 기록이 없다. 그래 그런 건 좀 그렇다 치자. 그럼 그동안의 해외 출입국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것은 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두 번째 요청을 해요. 근데 그 두 번째 요청이 얼마 만에 오냐? 5개월 만에 와요. 5개월 만에. 2014년 12월에 두 번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무려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료를 서울 출입국관리소에서 제공을 한 거죠. 그런데 역시나 김건희 기록은 없다였어요. 양재택의 기록은 아예 제출조차 안 했죠. 근데 황당한 그 서울 출입국관리소의 말. 아니 두 번째 요청에서는 양재택 검사에 대한 출입국 기록 요청이 없지 않았습니까? 요청을 안 해서 안 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밖에 늘어났던 변명 중에는요. 신원조회를 할 때 김명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 명자에 대한 알파벳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걸 잘못 넣어가지고 검색이 안 된 것 같다. 아, 이거 정신 나간 거죠, 이거는. 김명신이라는 한글 이름을 입력하고 보충기재인 주민등록번호만 딱 기재하면은 바로 검색되는 것을 영문으로 김명신을 치다가 잘못 쳐가지고 검색이 안 됐나 봐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요청에 대한 응답이 5개월이 걸린 것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5개월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의별 진짜 헛소리들 다 늘어났던 거죠. 문제는 서울 출입국관리소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출받고도 재차 검증을 하지 않고 재판부는 뭐야 기록이 없다잖아요. 라는 식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 사법부도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출입국 기록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김건희로 조회했을 때 기록이 없음. 아니 이름을 바꾸기 전에 갔다 왔던 건데 김건희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신이라고만 기록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기록 없음. 양재택 기록 없음. 최은순만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재택 이름은 정확하게 기재를 했는데 왜 기록이 없을까? 본인도 갔다 온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데. 자, 아무튼 최은순을 제외하고는 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되는 문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시사기획창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보도를 할 때 그 취재진이 양재택 전 검사한테 반론 요청을 하면서 아니 2004년 7월 8일날 그 당시의 출입국 기록을 좀 확인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면 이게 본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24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출입국 기록 좀 확인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양재택 전 검사는 처음에는 내가 그걸 왜 확인해줘야 되냐. 그리고 자신의 그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그 어떤 자신의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더니만 마지막으로 그 방송이 되기 전에 또 시사기획창에서 전화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양재택 변호사 결국 그 출입국 기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컴퓨터를 못한다. 그래서 아내 보고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확인해보니까 그 출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관련된 시사기획창에서의 음성 그 내용만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아내한테 출국 기록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당신이 좀 한번 확인해달라 했어요. 저는 지금도 인터넷 뭐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한참 검색해봤더니 출국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황당한 거는 재판 과정에서는 증발했던 출입국 기록이 2021년 시사기획창에서 보도를 하기 이전에 양재택 전 검사에게 확인을 요청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다시 생겼다.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양재택 전 검사가 출입국 기록이 확인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출입국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고 또다시 원하면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출입국 기록마저 삭제하고 추가하는 것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 권력을 쥐고 있던 자는 누굴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기록이 삭제된 데에는 누가 조력했을까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누가 나왔습니까? 석동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윤석열의 서울대 79학번 동기예요. 40년지기 절친이라고 본인이 막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석동현 변호사가. 근데 이 석동현 변호사 그 쭉 보니까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을 한 이후에 뭐 천안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검사, 그리고 대전고검차장 검사를 거친 이후에 2009년에 석동현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하필이면 그 서울 출입국관리소를 주무를 수 있는 곳이었죠. 우연치 않게 하필 이때 김건희와 양재택의 출입국 기록들이 통째로 증발을 해요. 게다가 단순히 그 타이밍만은 문제가 아니었죠. 석동현 변호사의 지난 행적을 보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2015년 당시에 세월호 1기 특조위의 그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조사를 열심히 뭉갰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 열심히 그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석동현이에요. LCT 사건에서 특혜 의혹 당사자기도 한 부분이 드러난 적도 있죠. 석동현이 그 뭐 LCT 그 레지던스 분양을 받을 때 이영복 회장이 계약금 1억을 대납해준 것도 그 사건 무마됐고요. 이영복 회장이 그 석동현에게 3억을 줬다라고 진술했던 것도 석동현 그 당시 검사를 단 한 번에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됐고요. 이영복 회장이 도망 다닐 때 석동현이 자기 지인의 아파트에 이영복 회장을 숨겨줬는데 그 숨겨준 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CCTV가 확인되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결국 사건을 덮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건 담당자, 부산지검 차장검사 누굽니까? 윤석열의 의형제라고 불렸던 윤대진이었어요. 이 톱니바퀴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석동현은 2016년에 그 국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부산 사흘 쪽에서 공천 시도를 했고요. 2020년에도 역시나 국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거기서 이제 부산 해운대갑에서 공천을 시도했죠. 아니 이 사람 아예 그냥 국힘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리고 국힘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까지 올라갔던 인물로 여러분들 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가 됐던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괴물 같은 그러한 기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게다가 그 사람 안에는 또 뭐예요?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정규모라고 하는 극우단체 공동대표까지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기록을 삭제해준 인물이다 라고 딱 잘라서 어떤 정황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은 그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어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이죠. 자, 이렇듯 출입국 기록이 통째로 증발한 이 사건의 문제, 김건희의 7시간 40분가량의 이 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정리하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럴 여행의 핵심 증거로 대사관 접대까지 나오면서 김건희가 패키지 여행을 했다는 통화 녹음상에서 거짓말이 들켜버린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안의 심각성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죠. 출입국 기록을 본인들 멋대로 조작이 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죠. 우리나라를 오고 가는 그 기록을 멋대로 지들 멋대로 그냥 삭제할 수 있다, 지들 멋대로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무소불위의 이 검찰 권력을 필두로 한 이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테러 행위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다,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인 거죠. 국가보안법 문제에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그렇기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아주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